A급 수배자의 도주. 자, 무려 4개월간 경찰과 검찰의 눈을 피해 달아나던 A급 수배자가 있었습니다. 그 수배자가 한 숙박업소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검찰 수사관들. 이 검찰 수사관들이 해당 숙박업소를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수배자 한 여성을 붙잡고 흉기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인질극이요? 이 무슨 상황이에요? 굉장히 좀 큰일 날 뻔한 사건이 지금 벌어졌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8시 반쯤에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고요. 예. 당시 상황이 이제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남녀가 손을 붙잡고 지금 어디론가 황급히 뛰어가고 있죠. 예. 이 사람들을 뒤를 따라서 남성 3명이 뒤따라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 남녀를, 특히 남성을 체포하려는 검찰 수사관들인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데 바로 잡았나? 잡았습니다. 문 열렸다. 문을 열었죠. 그러면은 바로 체포를 하면 되는데 뭐야. 지금 인질극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성을 갖다가 흉기를 위협을 하면서 인질극을 벌이면서 저 옆에 비상구 계단으로 그대로 도주를 해서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저 남성이 누구냐면은 50대 남성인데 작년 8월에 이제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었어요. 예. 그러다가 잠깐 풀려났습니다. 지난 1월에 병원 치료를 위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었는데 그럼 4월에 돌아와야 되거든요. 원래 지금 예정대로라면은. 근데 안 돌아오고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이잖아요. 그러니까 4달째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남성이라서 A급 지명수배 대상자입니다. A급 지명수배라면은 체포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나 긴급체포 대상자, 정말 황급히 잡아야 되는 그런 대상자한테 내려지는 그런 지명수배입니다. 자, A급 지명수배자인데 보셨잖아요. 눈앞에서 놓쳤잖아요. 당시 상황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갔는데 옷 갈아입는다고 잠시 나가달라. 그래 모텔 밖으로 나온 게 이제. 바람은 나가. 놓친 걸로 알고 있어. 칼을 들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 자, 조금 전에 상황도 보셨습니다만 수사관들이 안 되는데 제압을 못해요.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봤다고요. 네, 현장에서 이것을 봤던 인근 상인들이 검찰 수사관들이 물끄러미 바라만 봤고 지금 보시는 CCTV에서도 사실 도망가고 인질극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한 명은 막 휴대전화로 어디에 연락하려는 이제 포즈만 취하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제압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은 눈 뜨고 그냥 그대로 도망가는 걸 지켜본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놓친 거잖아요. 지금 숙박업소까지 급습을 했는데 지금 저 장면은 이렇게 흉기가 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블러 처리를 해서 보여드립니다만 저 경찰관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 그리고 저 여성과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저 인질범의 관계도 조금 지금 일정 부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참고로 보여드린다는 점. 자, 그런데 물론 경찰은 아니에요. 검찰 수사관이. 근데 검찰 수사관도 테이저건 이런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보면은 검찰청에 그 검찰 검사실에 있는 계장들이 있고 검찰 수사관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주로 이제 수배자 잡으러 다니기 때문에 수배자들이 보통 지능범이나 경제사범이에요. 강력사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검찰청에는 그 가스총, 테이저건, 삼단봉, 수갑이 있는데 검찰 수사관들이 갈 때는 보통 수갑만 가지고 가더라. 일반적으로 강력범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같은 경우에 잡으러 다닐 때도 저 범인이 지금 사기범 아닙니까? 한 명으로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3명 정도 갔다고 한다면 3명 정도는 맞습니다. 사실은 2인 1조나 3인 1조로 가는데 당시에 아마 그 태정원 같은 걸 안 갖고 자지기 때문에 또 쏠 수도 없고 보다시피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 수사관들이 적극 대응을 하다가는 저 범인이 혹시 여성을 위협할까 봐서 거기에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보고만 있었는데 그러면 도주를 차단하지 그랬냐라고 하는데 3명 정도 올 때에는 호텔이나 몰텔 이런 데는 밀폐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도주를 차단하기보다는 그 문 앞에서 주로 하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안일하다라고 보이기는 사실이지만 검찰 수사관들은 사실상 테이저건, 가스총을 안 갖고 다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인질극 벌인 범인은 수배 내용은 사기였습니다. 사기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흉기로 위협받았잖아요. 저 여성. 얼마나 놀랬겠어요. 같은 숙박업소에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인질이 된 여성이요.
사실은 수배자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여자가 와서 방을 구하고 결제를 하시고 그걸 이렇게 남자가 들어왔죠. 자, 그러니까 여성이 숙박업소 들어갈 때 결제를 했대요. 여성이 방값을 결제했대요. 둘이 어떤 사이인데요? 네, 그래서 인질로 잡혔던 여성이 결제를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이 여성이 이 3시간 정도 뒤에 다시 이 숙박업소에 왔다가 검찰이 요청한 이제 검찰이 공조협조를 요청했던 경찰에게 이제 체포가 됐던 상황이거든요. 이 알고 보니까 이때 당시 여성이 이 수배자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여자친구였고, 이 상태에서 지금 어쨌든 당시에 이제 그 도주를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같이 인질로 잡혀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혹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범인 도피에 대해서 조금 용이하게 해준 게 아닌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범인 도피 혐의를 지금 적용을 해서 일단은 입건 이후에 한번 수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약에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여성까지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당시 상황은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만 아까 문 열고 나올 때는 같이 뛰어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순식간에 인질극 벌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여성과의 관계.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나마 경찰관들이 다시 자진 출석을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자진 출석을 유도해서 더 큰 불상사는 없었다고 합니다.